오빠, 오늘 진짜 재미있었어. 우리 엄마도 오빠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더라. 오빠는 어땠어? 나도 즐거웠지. 어머님 인상 좋으시더라. 근데 어머님이 자영업 하신다고 해서 나는 그냥 식당이나 장사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냥 장사하는 거나 똑같아. 별로 특별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그렇긴 하지. 근데 나 이런 걸 완전 처음 경험해 보는 거라서 당황했어. 내가 뭔가 어머님 앞에서 실수한 건 없지? 아까 집에 있던 그걸 뭐라고 하는 거야? 뭐 어떤 거? 신당? 나도 뭐 엄마가 일하는 거 옆에서 보기만 했으니까 잘은 모르는데. 장군님 모시는 신당이야. 엄마가 가끔 제사도 드리고 그러는 곳이지. 나랑은 상관없는 거라서 사실 잘은 몰라. 아, 그렇구나. 나는 진짜 처음 보는 거라 아까 많이 당황했어. 자기가 그냥 자영업 하신다고만 말을 해서 무속인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진짜 나 뭐 실수한 거 없지? 없다니까. 뭘 몇 번이나 물어봐. 옛날부터 친구들한테 엄마 무당이라고 하면 신기해하고 무서워하는 애들도 있어서 이래저래 귀찮은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그냥 누가 엄마 직업 물어보면 자영업한다고 해버려? 오빠한테는 나중에 사실대로 말을 해줘야지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네. 괜히 이것 때문에 생각 달라진 건 아니지? 당연히 아니지. 어머님은 어머님이고 너는 너니까. 근데 내가 진짜 이런 걸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나중에 너도 어머님 하는 일 이어받아서 할 수도 있는 거야? 아, 오빠가 그것 때문에 걱정이었구나. 내가 신내림 받을 수도 있냐고? 걱정하지 마. 엄마가 그러는데 나는 아예 그런 게 없대. 사람들이 신기라고 하잖아. 예민한 사람들은 일반인 중에서도 뭔가 보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던데. 난 우리 엄마 옆에서 20년 넘게 살면서도 한 번도 뭐가 보인 적이 없더라. 엄마가 나보고 너는 장군님 신이 몸에 들어왔다 나가도 모를 정도로 둔해서 이쪽 일은 재능이 전혀 없다고 했어. 그렇구나. 어머님도 대단하시다. 난 이런 게 진짜로 하시는 건 줄 몰랐거든. 약간 신뢰되는 말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거 전부 거짓말인 줄 알았어. 그래, 나도 그런 말 많이 들어. 나야 옛날부터 우리 엄마 옆에서 많이 봤으니까 이해하는데.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봐. 오빠, 집에 도착했어? 이제 거의 다 왔어. 지하철 내렸고 집에 걸어가는 중이야. 그럼 빨리 들어가서 씻고 일찍 자.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 알겠어. 내가 내일 다시 연락할게. 저는 2년 전에 만난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올 초부터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 얼마 전에 여자친구의 집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여자친구는 아버지가 예전부터 계시지 않았고 어머님과 둘이 산다 하더라고요. 별다른 사전 정보 없이 자영업을 하신다고만 들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막상 집에 도착해보니 평범한 가정집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에 신당이 있었고 작두를 비롯해서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만 보던 물건들이 집안에 잔뜩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미신 같은 걸 전혀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곳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는데 누가 봐도 무속인의 집이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에 엄청나게 당황을 했지만 막상 여자친구와 어머님은 이런 일에 익숙한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저를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별일 아니라 생각했고 오히려 편견을 깨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부모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조금 걱정을 하긴 했지만 저와 여자친구 관계만 괜찮으면 상관없다 말씀하셨고 얼마 후 양가 부모님들 상견례 약속까지 잡았습니다. 이대로 순조롭게 풀릴 거라 생각했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오빠, 내일 1시 예약인 거 알지? 우리 엄마가 내일 만나기 전에 오빠네 부모님 생년월일이랑 시간 좀 알려달래. 오빠 태어난 시간도 좀 알려주고. 생년월일? 그건 갑자기 왜? 엄마가 오빠네 부모님 처음 만나는 건데. 별다른 건 아니고 간단한 사주라도 봐주고 싶으신 것 같아. 아버님 사업하시니까 재물은 그런 것도 좋고. 아, 근데 우리 가족은 점 같은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부모님도 별로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으셔서. 그냥 재미로 하는 거지 뭐. 내일 부모님들 처음 만나면 서로 어색할 텐데. 그런 이야기라도 하면 좀 편해지지 않겠어? 그런가? 그러고 보니 좀 어색할 것 같기도 하고.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카톡으로 우리 가족 생일 정리해서 보내줄게. 태어난 시간까지는 잘 모르는데 부모님한테 한번 물어볼게.
아니야, 시간까지 잘 모르면 그냥 날짜만 알려줘. 어차피 재미로 보는 거니까. 상견례를 하기 전부터 저희 식구의 생년월일을 알려달라 하더라고요.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긴 했지만 여자친구 어머니 직업이니 그럴 수도 있다 싶었어요. 잠시 후에 여자친구에게 우리 식구 생일을 정리해서 보내줬고 다음날 상견례까지 다 마쳤지만 왠지 그 자리에서 사주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쪽에서 말을 안 하는데 제가 먼저 물어보기도 그렇고 약간은 어색한 분위기에서 대충 상견례 자리를 마무리했어요. 이럴 거면 뭐하러 생일을 물어봤던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던 차에 상견례가 끝나고 부모님과 함께 집에 돌아오는 길에 여자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오빠, 오늘 고생 많았어. 그런데 우리 엄마가 이 결혼은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더라. 나도 고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엄마 말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아.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방금 상견례 했는데 결혼을 못 하겠다고? 응, 그냥 그렇게 됐어. 솔직히 나는 오빠랑 헤어지고 싶지 않은데. 내가 엄마랑 같이 살고 있고 지금도 엄마 도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엄마가 하는 말을 듣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 갑자기 왜 그러시는데? 저번에 내가 인사드리러 갔을 때까지만 해도 그런 말씀 없으셨잖아. 아니, 사실은 어제 사주 본 것도 좀 그렇고. 오늘 오빠네 부모님을 우리 엄마가 처음으로 봤잖아. 근데 나랑 너무 안 맞는다고 하시더라. 결혼하면 내가 엄청 불행해지고 인생이 꼬인대. 일단 오빠네 집안 사람들이랑 내가 완전 상극이라더라. 안 맞는데. 그런 게 어딨어? 지금까지 우리 인연 만나면서 말다툼 한번 해본 적 없었잖아. 너랑 나랑 잘 맞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냥 그렇게 됐어. 너무 많은 걸 물어보진 말아줘. 나도 마음이 너무 아파. 근데 어쩌겠어. 우리가 너무 안 맞는다고 하는데 헤어지는 게 맞지. 별다른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머님이 보시기에 안 맞는다는 게 그 이유야? 대체 뭘 보셨길래 그래? 그걸 말로 설명이 안 돼. 엄마가 모시는 장군님이 보시기에 안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겠지. 내가 오빠랑 억지로 결혼하면 엄마가 나랑 인연 끊고 다신 안 보겠다고 하셔. 우리 엄마 한다면 하는 사람이거든. 아, 그럼 어쩔 수 없지. 나도 우리 부모님한테 잘 말씀드릴게. 근데 진짜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 평생 지금까지 엄마 말만 들으면서 살아왔고. 그래서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었던 것 같아. 이번에도 엄마 말 들을 거야. 그래, 너가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나도 더 이상 뭐라 할 말이 없네. 그냥 여기서 끝내자, 우리. 응, 알겠어. 이해해줘서 고마워. 아참, 오빠. 우리 엄마가 이 말 전해달라 하더라. 오빠 올해 운전 조심해. 차 사고 날 수도 있대. 그리고 여름엔 물 조심하고. 난 수영도 안 하는데 무슨 소리야? 아무튼 그렇다고. 이제 앞으로 연락하지 말자. 잘 지내, 오빠. 상견례 끝나자마자 1시간도 안 되어서 헤어지자 하더라고요. 뭐 세상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싶고 그 이유도 제가 듣기에는 너무나 황당했어요. 우리 부모님한테 뭔가 보였다는데 이 사실을 제가 부모님께 설명을 해드리고 결혼도 없던 일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냥 저희 부모님은 웃으시더라고요. 차라리 잘 됐다 생각하라며 괜히 골치 아픈 일에 엮이지 않아서 다행이라 하셨어요. 2년 만난 시간이 아깝긴 하지만 어쩌겠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억지로 결혼을 한다고 해도 저런 사람들과 가족이 된다는 것이 순탄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잘 끝났다고 생각하려고요. 앞으로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 액땜 했다 치고 잊어버리겠습니다. 자기, 우리 이번 주말에 데이트하기로 했잖아. 아울렛 가기로 했었나? 나 새우 살 것도 있어서 갈 때가 되긴 했지. 맞아, 아울렛 가기로 했었지. 근데 그거 계획을 좀 바꿔서 우리 부모님이랑 만나면 안 될까? 오빠네 부모님? 저번에 전화통화할 때도 한 번 보자고 하시더니 요즘 왜 이렇게 자꾸 만나자고 하시는 거야? 그냥 별 뜻은 아니고 우리 엄마가 자기한테 밥 한번 대접하고 싶으시다네. 우리가 벌써 만난 지도 3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 양가 부모님들한테 인사도 못 드렸잖아. 이제 차츰 결혼을 생각해야 하는 나이니까. 오빠, 이거 저번에도 나랑 이야기했던 거잖아. 나도 자기 사랑하고 내가 결혼하게 되면 자기랑 결혼하고 싶은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 우리 집 사정 알잖아. 엄마가 작년부터 아파서 병원 다니시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결혼 준비를 해? 누가 지금 당장 결혼하재? 우리 부모님이 걱정하시니까 얼굴 보고 서로 알아가면 좋은 거 아니야? 나도 너네 어머님 아프신 건 걱정되는데 우리도 언제까지 눈치만 보고 있어야 하는 거냐고. 우리 엄마도 열심히 치료받고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줘.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양가 부모님 인사를 드리고 결혼 준비를 해? 자기한테 정말 미안한 마음이긴 한데 어차피 3년 믿고 만났는데 연애 1년 정도 더 한다고 해서 문제 생기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서둘러? 서두르긴 누가 서두른다고 그래? 부모님이 자기 얼굴 한번 보고 싶다고 하시니까 그렇지. 그거 좀 한번 만나서 식사 같이 해주는 게 이렇게까지 어려운 일이야? 나는 우리 집안 상황에서 어차피 지금 결혼 진행 못하는 거 뻔히 아는데 괜히 부모님들 만나러 다니고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그런 거지. 알겠어. 인사드리러 가는 정도는 한번 해볼게. 그래도 만약에 부모님이 결혼 이야기를 꺼내시면 오빠가 적당히 막아줘야 해? 나 진짜 우리 엄마 아파서 누워있는데 결혼식 준비할 생각 없어. 그럼 당연하지. 나도 지금 당장 결혼 준비하자는 게 아니야. 그럼 이번 주말에 부모님한테 이야기하고 약속 잡을게. 저는 올해로 29살, 남자친구는 34입니다. 3년 연애했는데 올해 들어서 결혼 이야기를 자꾸 꺼내면서 부담을 주더라고요. 저도 물론 결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작년부터 저희 엄마가 병원을 다니시고 중간중간 입원 치료까지 하실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으세요. 저희 가족은 다들 엄마가 회복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병세가 진행되는 게 눈에 보일 정도라 집안 분위기가 정말 우울합니다. 남자친구가 저보다 나이도 좀 많은 편이기도 하고 솔직히 말해서 제 직업이 중학교 선생님인데 남자친구 부모님이 제 직업 때문에라도 빨리 결혼시키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평범한 회사의 사무직인 남자친구보다 지금 제가 버는 돈이 더 많습니다. 주위에서 제가 아깝다며 더 괜찮은 조건의 남자를 소개시켜주겠다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지금까진 다 거절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지금은 아파서 이 일을 그만두긴 하셨지만 양가 집안 사정도 굳이 비교하자면 저희 집이 훨씬 잘 사는 편입니다. 하도 식사 한번 하자고 결혼 부담 없이 인사만 드리는 자리라고 해서 한번 나갔더니 그 뒤로 남자친구의 부모님들이 언제 결혼할 거냐고 더 닥달을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천천히 인사드리자고 했잖아. 요즘 매일같이 오빠네 어머님한테 연락 오는 거 알아? 빨리 상견례 날짜 잡자고 난리셔. 어떻게 좀 해봐. 우리 부모님이 자기를 엄청 마음에 들어 하셨나 봐. 나한테도 결혼 언제 할 거냐고 맨날 물어보시더라. 그냥 차라리 이참에 날짜라도 확 잡아버릴까? 그럼 부모님도 안심이 될 테니까 더 이상 뭐라고 안 하실 거 아니야? 지금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지금까지 하는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들은 거야? 결혼 이야기를 지금 우리 집 분위기에서 어떻게 꺼낼 수 있겠어? 병원에서 엄마가 완전히 퇴원하실 때까지는 무리야. 너희 집 사정도 알겠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기다려준 거고. 그런데 너희 집안만 사정이냐? 우리 집도 우리 집안에 사정이란 게 있잖아. 올 초에 엄마가 전 보러 갔었는데 내 나이 35 전에 장가 가야 한다더라. 그 뒤로는 결혼운이 아예 없대. 그러니까 지금 점쟁이 말 듣고 와서 나한테 이러는 거야? 결혼이 그렇게 빨리 하고 싶으면 당장 나랑 헤어지고 다른 여자 만나서 결혼해. 아니야. 너는 또 무슨 말을 그렇게 무섭게 하니? 그냥 말이 그렇다는 얘기지. 우리 부모님한테는 내가 잘 이야기해볼 테니까 너도 조금만 참아. 그냥 예뻐서 며느리감으로 욕심나니까 집착하시는 거라고 생각해. 나 진짜 학교에서 일하고 집에서 우리 엄마 챙기는 것만 해도 머리 아프고 힘들어. 제발 서로 이런 일로 스트레스 받지 말자. 알겠어. 내가 이야기 잘해볼게. 중간에서 부모와 중재를 잘해보겠다는 남자친구의 말과는 다르게 그 뒤로도 하루 한 번씩 꼬박꼬박 걔네 부모님의 연락을 받아야만 했고 안달이 난 남자친구 어머님은 대체 언제 시집올 생각이냐며 저를 혼내기도 하셨어요. 자기 아들 나이가 내일 모레면 35인데 나이 더 먹고 결혼해봐야 서로 좋을 거 없다면서 일단 상견례부터 하자시더라고요. 수연아, 이제는 좀 마음 정하고 빨리 진행하자. 내년 봄에 결혼하는 게 서로한테 딱 좋은 일이야. 저희 집안 상황이 지금 결혼 이야기 꺼낼 타이밍이 아니라서요. 그래, 나도 우리 아들한테 얘기는 들었다. 너희 어머님이 작년부터 병원에 계신다면서? 네, 맞아요. 요즘은 퇴원해서 집에 계시긴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은 병원 가서 치료받고 오셔야 해요. 그거 얘기 들어보니까 하루 이틀 사이에 완치되고 끝날 일도 아니라면서? 너도 나이가 있는데 언제까지 엄마 병수발만 들고 있을 생각이야? 내년에 결혼해서 바로 아이 갖는다 해도 너 나이가 31다.
나이 먹고 애 낳으면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제가 오빠한테도 몇 번 이야기했었는데 저는 집안 문제 해결될 때까지 결혼할 생각 없어요. 요즘에 30 넘어서 시집 가는 게 그렇게 흠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건 네 생각이지. 너만 기다리고 있는 내 아들 생각은 안 하는 거냐? 너희 엄마도 참 딸 앞길을 막아도 유분수지. 1년이나 병원 왔다 갔다 했으면 이젠 그만 좀 하실 때도 된 거 아니냐? 자식 앞날을 위해서 갈 사람은 빨리 가야지. 뭐라고요? 제가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무식한 소리를 왜 들어야 해요? 저한테 별 관심도 없다가 점쟁이 말 듣고 이러시는 거 누가 모를 줄 아세요? 능력 없고 집안이 별로라도 사람 착한 거 하나 보고 결혼까지 생각했었는데 어머님 보니까 집안 교육 알만한 것 같네요. 결혼이고 뭐고 다 없던 일로 할 테니까 다신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뭐? 너 지금 어른한테 그게 뭐하는 말버릇이냐? 애들 좀 가르친다고 유세 떠나 본데. 너가 발목만 안 잡았어도 내 아들이랑 결혼하고 싶다는 여자가 한 트럭이 넘었어. 너같이 싸가지 없는 건 나부터 거절이야. 저는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서 답장하지도 않았고 그날 어머님과 카톡 대화 나눈 걸 캡처해서 당시 남자친구에게 보내고 헤어지자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뒤늦게 찾아와서 저한테 무릎 꿇고 미안하다 사과를 했었지만 그런 사람을 시어머니로 모시면서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요? 아무리 울고불고 빌어봤자 헤어지겠다는 제 결심을 돌릴 수는 없었고 그 뒤로 지금은 반년의 시간이 더 지나버렸죠. 저희 엄마는 정말 다행히도 새로 바꾼 약이 효과가 있어서 예전보다 많이 건강이 좋아지셨고 지금은 하루에 30분 정도 운동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하셨어요. 덕분에 저희 가족 분위기도 다시 예전처럼 좋아지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퇴근길에 익숙한 번호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너 잘 지내고 있냐?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끝까지 지켜볼 거야. 우리 아들 앞길 망쳐놓고 너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천벌을 받으라고 매일 기도할 테니까 어디 한번 잘 살아봐. 아줌마만 나대지 않았으면 지금쯤 오빠랑 결혼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당신 아들 앞길 망친 건 제가 아니라 아줌마라고요. 저는 연락하고 싶지 않으니 번호는 차단할게요. 저랑 헤어지고 반년 동안 다른 여자 만나서 결혼시키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더라고요. 결혼정보회사에도 큰돈 내고 가입했다고 하는데 워낙 여러 가지로 조건이 좋지 않아서 번번이 퇴짜를 맞았답니다. 지금도 만나는 여자 없이 혼자 지내고 있고 점쟁이가 했던 말로는 35살이 넘으면 여자 운이 완전히 끝나기 때문에 남은 평생 혼자 살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점이나 사주 같은 걸 믿는 편은 아니지만 그쪽 집안 아줌마가 하는 꼬라지를 보니 괜한 여자 안 만나고 혼자 살면서 늙는 것이 여러모로 낫겠다 싶어요. 저는 이런저런 많은 사람들에게서 소개팅이 들어오고는 있는데 지금은 도저히 새로운 연애를 시작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에 다 거절하고 있습니다. 내년 꽃피는 봄이 오면 그때는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일이 있기 전에는 저만 생각해주고 착한 사람이 좋았는데 이제는 결혼 생각하기 전에 상대방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꼭 한번 체크를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집안 교육이나 자라온 환경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